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국민행동본부 행동하는 아스팔트 우파라는 말을 만들어낸 이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이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헌법을 무시하면 탄핵으로 흥한 자 탄핵으로 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들이 청와대를 장악, 국정농단을 한다는 폭로에 답하라. 1. 대승적 차원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 김명철을 환영한다니 46명의 한국 군인들을 죽인 행위는 사소하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갖다 바칠 용의도 있단 말인가? 대한민국 공산화가 임무인 김명철이 천안함 폭침 주범인데도 아닌 것처럼 비호하고 비밀 군사 작전 도로까지 내어주어 가지고 통행을 하도록 한, 그리하여 국군을 적군 앞에 무릎 꿇린 송영무 국방장관을 이적 혐의로 구속 수사하라. 대한민국과 김정은이 싸우는데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편에 서 있나? 김일성의 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일성에게 충성하다가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20년 중형을 살고 나온 통일당 간부 출신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말하였다. 홍준표, 김문수, 전희경 의원 등이 청와대와 정권 핵심에 민주투사로 위장한 주사파, 즉 김일성주의자들이 침투하였다는 폭로를 해도 청와대는 지금은 아니다는 해명조차 하지 않으니 사실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심정과 내수에 반역 세력이 침투하였다는 의심을 벗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김일성주의자,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책을 쓴 자, 이적단체 간부 출신들을 색출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정리하라. 북한 정권의 사상공세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기 위하여 음지에서 싸워온 국정원과 국방부의 방공전사들을 골라내 구속 기소하는데도 김일성주의자들이 영향력을 끼친다면 이는 방공을 범죄로 규정하고 연방제 공산통일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것인가? 김기춘,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김관진, 김장수, 박승춘, 유성옥 씨 등의 공통점은 김정은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핵우산을 제공하는 미국의 핵잠수함 입항은 거부하고 한미 군사훈련은 연기시키면서 북한의 만경봉호와 제재 대상 인물은 환영한다. 주사파, 즉 김일성주의자들은 대한민국을 미제의 식민지로 규정,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다. 정권이 김일성주의자들에 의하여 장악되었다면 우리 민족끼리로 위장한 남북한 좌익 공조를 통하여 국군, 국가, 국민, 국법을 무력화시키고 한미동맹과 대한민국을 해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논리적 귀결이다. 민족 반역자의 자식인 김여정과 천안함 테러 진행자인 김영철을 상대로 한반도 평화를 논의한다는 것은 수배 중인 살인범을 경찰서장이 초대 마을의 치안을 의논하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대북 제재에 구멍을 내어 제재를 통한 평화적 북핵 해결이 불가능해지면 미국은 할 수 없이 군사적 공격으로 해결하려 들 것이다. 이런 경우 문재인 정권은 평화적 해결을 방해한 전쟁 유발자가 되는 것이다.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를 삭제하는 개헌은 대한민국을 문닫게 하려는 것이다. 촛불혁명론을 앞세워 국민의 분별력을 마비시키면서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이 개헌을 빙자한 국채 변경을 해치우겠다는 것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헌법 66, 69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책무와 헌법 7조 공무원의 직무를
전면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 보위, 국가의 계속성 및 헌법 수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중단하라.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면 탄핵으로 흥한 자 탄핵으로 망한다.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애국 시민 여러분, 이 글을 100장씩 복사하여 나눠주세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는 이 통일부와 국방부가 일제히 나서가지고, 국정원까지 나서가지고, 김명철이가 천안함 폭침 주범이란 증거가 없다고 김명철을 사실상 비호하는 데 대해서 당시 국방장관 김태영 대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김태영 장관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평도 포격이 2010년 11월 23일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국회 국방위원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김학송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천안함 폭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김격식이나 김명철이 이번에도 주범으로 지목됐는데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김태형 당시 국방부 장관은 저희가 정보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이 답변을 폭침 주범 미확인론의 근거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역시 배우가 김명철이라고 공식 결론을 내리거나 조사 결과에 반영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태형 당시 국방부 장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발언은 김명철로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북한의 전체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볼 때 정찰 총국장에 있는 김명철을 주범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통일부와 지금의 국방부와는 전혀 다른, 김명철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고 김명철로부터 자백을 받지 않았지만은 그 폭침 과정에 동원된 무기체제라든지 지휘체제로 볼 때, 또 과거의 전례로 볼 때 이것은 정찰총국장이 지령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었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이 누가 했다고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우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할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김명철 외에 다른 주범이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 아니다. 김명철이 내려오면은 기자가 직접 당신이 주범이냐고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명철을 갑자기 비호하려고 이 정부가 나섰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히히만, 유대인 학살에 큰 책임이 있는 아히히만이 무고한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정부가 나선 꼴입니다. 이런 비극적 코미디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2010년 5월 21일입니다. 국방부의 외신 기자회견에서 황원동 당시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기 폭파 전례로 볼 때 이번에 폭침 주도 기관은 정찰 총국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럼 뭐 확정을 내라. 확정이 없으니까 김명철이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은 김일성이가 내가 남침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으니까 남침 아니다, 내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피해자인 국방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국방부가 아까 국민연금본부 광고에도 나왔듯이 비밀 군사작전 도로를 북한의 대한민국 파괴 공작 책임자가 통과할 수 있도록 내어주고,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가 나서가지고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 주범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면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는 그러면은 그런 간단한 추정도 할 수 없는 무능한 기관이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적행위죠. 이적행위. 감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46명의 한국군 군인들을 죽인 자를 감사하고 있습니까? 악마의 변호인입니다. 이거는 악마의 변호인 짓을 하면은 악마로부터 돈을 좀 받아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돈도 받지 않고 무료 변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료 변론. 정권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헌법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면은 국민행동본부 이야기대로 탄핵으로 흥한 자, 탄핵으로 망한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 이 송영무 국방장관, 그리고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이런 사람들이 4년 뒤, 5년 뒤에 어디가 있는지 꼭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진실은 그렇게 해서 덮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그렇게 될 때 이 진실을 덮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덮여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